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1타 정치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환 한겨레 21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단행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하셨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고노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대통령실 입장에서 브리핑을 해줬고요. 눈에 띄는 인물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는데 문민 국방부 장관 내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좀 이야기를 했던 거라 예상이 되었긴 했지만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이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5.16 그 군사 쿠데타 이후에 첫 민간 국방부 장관이 들어서는 거니까 저희가 이 끝장뉴스 시간에도 일반적으로 좀 다뤄봤던 전례가 있죠. 군사 개혁의 의지를 이제 대통령께서도 드러내신 거다. 그리고 안규백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하마평에 꾸준히 올라갔던 인물이기도 하고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제 내각의 국무위원들 중에 가장 먼저 이름이 거론돼서 맞아요. 도드라지게 이름이 먼저 거론됐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뭐 순수 민간인이 64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사례임과 더불어서 가장 어찌 보면은 국방위원회만 제가 알기로 4번 하셨죠? 4번 하셨을 겁니다. 이제 국방위원회만 4번 하셨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국방개혁에 의지가 있는 적임자라고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하신 거라고 뭐 저는 보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국방 개혁을 가져올 것인가. 어쨌든 문민 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걸로 일단 하나 읽혀지고요. 그리고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겠다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내란 이후에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라는 입장을 오늘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신뢰받고 또 군을 소통하는 군대로 만들겠고 강력한 힘을 가진 3대 기둥으로 또 내세워서 국민 신뢰를 다시 받는 군을 만들겠다라는 게 안규백 후보자의 어쨌든 일성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의도나 뭐 입장을 들어보면 굉장히 또 이제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선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내란 저희 종사자들 주요 혐의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국방에 대한 그립감이 좀 얕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 뭐 양단의 우려가 다 있을 수 있고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 그러니까 비군인 출신, 뭐 비군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의무병으로 복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한데 지금 이제 박영식 에디터 얘기한 대로 이 인선의 의지를 실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11개 부처가 임명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면 야당 입장에서도 타겟이 되는 한두 명을 고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첫 번째 인선이고 하니까. 그럼 이제 안규백 의원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맨 앞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공세를 당할 위험이 컸는데 그런 것들을 두루 감안했을 때도 안규백이라는 인물 정도면 국방부 장관을 문민 장관을 하는데 설득력이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제가 뭐 기자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안규백 의원실이 늘 일을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방위를 말씀하신 대로 오래 했는데 이게 좀 민감한 정보들이 많고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보수 정당이 이제 정보의 이니셔티브를 쥐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뭐 국감이나 이런 데서도 제가 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뭐 평가나 이런 걸 보면 어쨌든
그 군내의 고 인사들과 굉장히 교류가 깊다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두루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이 됐습니다. 일단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이제 임명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게 좀 의아하긴 한데. 이게 가장 이제 뭐 물론 오늘 그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선 중에 뭐 물론 민간 출신 국방장관 지명이 됐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뭐 화제이겠습니다만은 이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이 헌정사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과 여당이 모두 바뀐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이전 정권의 국무위원이 유임이 된 적이 없어요. 첫 사례인가요? 첫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정권 재창출의 경우,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왔을 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실제 1년인가를 유임을 했어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올 때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또 1년을 유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정권 재창출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전 정부도 민주당 정부였고 지금 정부도 민주당 정부였던 시절에는 그게 가능했고,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정권 교체가 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사례에서 송미령 장관이 유임했다라는 것은 뭐랄까 굉장히 통합적인 의미의 유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당연히 뭐 정책의 연속성이라든지 역량이 있는 인사를 유임을 시키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현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공감한다라는 입장을 이미 보였기 때문에 송미령 장관이 유임이 되는 것이고요. 뭐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 장관을 유임시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 심지어 이 국무위원들이 내란에 가담했던 전력이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유튜브나 각종 뭐 포털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송미령 장관의 경우에는 국무위원들 중에 가장 로우키로 이 긴급 현안 질의라든지 이런 대목에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자신이 이 내란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눈물을 글썽였던 사례들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보면 그런 대목도 충분히 이번 인선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현장에서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농림부 쪽에 아는 분이 덜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취재를 해봤는데, 뭐 현장 반응도 좋고 실력도 괜찮으시다라는 평가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장관들의 경우에는 뭐 저희가 뭐 실명 거론하지 않아도 이 정부 부처에 맞지 않는 인선이었던 경우가 왕왕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라든지 굳이 짚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얘기할게요. 네, 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현장과 그 실무진들의 사이 반응이 안 좋잖아요. 근데 송미령 장관의 경우에는 뭐 농림부 부처 내부에서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에도 국무회의에서 가장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뭐 실제 이제 그 대통령과의 호흡 반응대에 큰 문제가 없었던 이전 정부의 국무위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목들이 다 반영이 돼서 유임이 된 것으로 일단 보여서 굉장히 뭐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현재 단계에서 많은데, 앞으로 유임되는 과정에서 이제 국정 철학을 얼마나 반영을 하는가, 이제 이 문제가 남아 있겠죠. 예. 조금 전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짧게만 전해드리면 군검찰이 여인형 문상호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바로 송미령 관련해서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네.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실력 위주의 인사를 펼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네. 국무회의에서 여러 번 봤을 텐데 네. 실력에 의해서 입증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뭐 이력을 봤을 때 뭐 농촌 정책 관련된 전문가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여성 농림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보통 농림부 장관이, 제가 뭐 그 해당 부서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이제 임명해온 관례를 보면 그 여당의 지역 출신의 다선 의원이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깼던 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밟아서 올라온 인사였고, 그래서 뭐 이분이 이제 어쩌다 보니, 아니 뭐 워낙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첫 번째 이력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자체로 놓고 보면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정치인이 될 가능성, 스토리가 만들어졌다라는 생각도 들고, 다만 지금 이제 댓글이나 이런 데를 보면 안 좋은 반응들도 있는데, 그래요? 네, 그 이유는 네. 이제 어쨌든 내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력, 그래서 어쨌든 특검이 뜨면 조사가 불가피한 인사,
라는 점에서 이 내란과 연관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위치에는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행보들이나 측면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란을 일으켰던 정부의 국무위원이었다는 이력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어떻게 할지 요거 좀 지켜볼 대목이고 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면 명태균 게이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창원산단 관련된 보도를 네네.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이 창원산단이 어그러질 뻔한 게 농림수산식품부 때문이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가 첫 번째로 창원시가 가져온 부지에 대해서 100% 반대를 합니다.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업 보존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취재 기자들 후배들이랑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농림부가 끈이 없어서 이게 누구 사업인지 전혀 몰랐던 거 아니냐. 만약에 누구 사업인지 알면 바로 찬성했을 텐데. 아니, 왜냐면 농림부가 그렇게까지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서 그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내는 일들이 거의 없고 왜냐면 부처 조정을 엄청 하고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창원시에서 산단을 합시다라는 거를 대통령이 얘기하고 산단 부지를 가져가니까 농림부가 노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지 선정이 다시 된 측면이 있는데 이게 반영이 된 건가요? 그러면? 퍼즐이 맞춰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퍼즐이 그래서 그때도 보면 두 가지다. 농림부가 의도적으로 뭔가 증거를 남겨놨거나 우리는 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증거를 남겨놨거나 아니면 여기가 권력 실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부서였다. 이렇게 저희가 농담을 했었는데 오늘 네. 이분이 뭐 유임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유임이 돼서 다 한번 생각이 났었습니다. 네, 유임된 소미령 장관도 이 얘기를 했대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당황했다라고 하고 새 정부 철학에 따라서 양곡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네네. 했는데 그 송미령 장관이 비판받는 지점이 아까 얘기했던 내란 국무회의 관련된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 의사를 피력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굉장한 어떤 반성과 성찰의 이미지를 보여줬다라는 점인데 중요한 건 양곡관리법을 윤석열 정부 내내 이제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를 하고 윤석열도 거부권을 그래서 행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양곡관리법 개정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쌀값 안정에 대해서는 송미령 장관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단 그런 의문점이 좀 달렸거든요. 근데 방금 좀 입장을 설명해 주신 거면 결국 뭐 하겠네요. 그러게요. 마침 그러니까 이제 또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정 철학에 맞춰 입장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걸 보면 어쨌든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는 방향으로 네.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니까 뭐 이게 이제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는 물론 단서가 달려 있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의 농림부 그렇죠. 장관인데 뭐 본인이 그걸 받아들인다면 실용적인 접근법을 택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 때문에 계속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다녀와서 24일부터 4일 동안 열리는 네덜란드 그 나토 정상회의 참석할 것으로 사실 전해졌었는데 어제 오후에 이제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뀐 거라고는 미국의 이란 공격 뭐 이 정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내전 상황, 내전이 아니죠. 이제 이렇게 전쟁 상황. 확전 상황, 네. 확전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위기 속에서 좀 이제 국내 현안부터 좀 돌보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게 뭐 바뀐 게 그거 하나가 아니라 그게 지금 세계 질서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사안이 맞아요. 돼버렸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예민해졌고 아마 나토를 갈까 말까를 고민할 때 미국이 이란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가능성은 논의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만약에 나토에 멤버십이 있는데 안 가는 거다 이러면 외교적인 문제가 되는데 사실 우리 나토에 가입국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가는 거는 파트너십 국가로서의 참여인데 애초에 고민은 이게 우리가 가갖고 다자유에게 대비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가면 너 여기 멤버야 이렇게 돼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작동을 한 것 같고 두 번째 트럼프도 지금 올지 말지 아직 결정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이 오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외교 무대
훨씬 더 의미가 있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라면 또 이제 그 부분 정상회담으로서의 그 부분의 가치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려가 된 것 같고 결국 그래서 위성락 안보실장이 가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로 총리도 우리 안 가니까 한국 안 가는 걸 보고서 불참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졌어요. 지금 이제 나토라는 이 기구 자체가 사실상 이제 군사 동맹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좀 불편한 뭐 감정이 있을 만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이란에 침공을 해버렸는데 거기 가서 뭐 무슨 좋은 걸 보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김원 기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트럼프가 설령 그 나토에 간다고 하더라도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의 아주 짧은 일정을 소화할 거라는 외신 보도는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외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진짜 실익이 있느냐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란을 침공하기 전 단계에서는 뭐 지금 현재 보수 정당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토 참석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였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충분히 존중하여 한미 정상회담에 마중물을 붓는다라는 생각으로 트럼프를 한 번은 만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죠? 예. 나토 참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전 그것을 충분히 국민들이 존중해 줄 것이다라고 봤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참석은 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성락 실장의 대참으로 결정이 난 것 같고 타 국가들의 결정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종합을 해보면 뭐 캐나다, 호주, 일본 등등이 안 가는 것인데 멤버 국가가 아닌 국가들 중에 특히 IP4라고 부르는 파트너 국가들의 경우에는 뉴질랜드, 일본, 한국 등등이거든요. 초기에 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근거는 파트너 국가들 4개 나라 중에 한국만 빠지면 진짜 뻘쭘해지지 않냐. 우리만 이상해진다. 뭐 이런 네. 논리도 있었어요. 근데 많이들 안 가죠. 그렇죠. 그럼 안 가도 되는 겁니다. 안 가도 되는 것이고 네. 만약에 갔을 때 발생할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방위비나 관세와 관련된 언급을 이란과의 문제를 연계시켜서 트럼프가 대통령에게 요구할 경우입니다. 이란이 나쁘다고 언급을 해라. 우리 편에 서라. 이란은 나쁘다. 이란은 적이다. 라고 만약에 트럼프 같은 제가 그렇지. 보기에는 예.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은데 저는 이렇게 언급을 해도 되죠. 지금 이제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 범죄를 일으킨 전쟁 네.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국 정상에게 계속적으로 이란이 아니라 우리 편에 서라. 안 서게 되면 관세를 더 높이겠다. 방위비를 더 부담시키겠다. 라는 식의 주장을 해버리면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 그렇죠. 발생하거든요. 그럴 바엔 참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도 굉장히 다수의 국가 정상들이 있으니 한국이 외교 무대에 복귀했다라는 그 시그널만 주기 위해서 위성락 실장을 어쨌든 파견하는 정도로만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어제 봤던 게 이제 오후 늦게 한 6시쯤 발표가 됐는데 마지막까지 굉장히 고심하다가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결정하자 해서 발표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거든요. 지금 두 개를 놓고 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제가 회복이 됐다. 시스템이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국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참석 플러스 미국 플러스 다자애교가 이제 한 추가 있었다면 또 한 추는 예를 들면 이게 너무 말하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말하자면 편가르기 같은 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실용적으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가는 거 여기 파트너십 참석하는 거 자체가 부정적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이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어저께 오전 미국이 이란을 직접 때리기 전까지는 전자가 우세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가자였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박용식 에디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과의 어떤 전시 상황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의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세계가 걱정하는 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나 이란에 대해서 우호적인 국가들이 뭐 예를 들면 군사적 지원이라든지 참전을 만약에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군데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토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선에서 한쪽 편에 편향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거기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도 아니고 거기에 끌려 들어갈 필요도 없는데, 사실 이제 거기에 힘을 싣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값어치, 그러니까 실익을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안 가는 것이 맞겠다. 근데 이 판단은 보수 언론도 이거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게 맞는 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만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일본조차도
지금 그렇게 보고 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실익적인 판단에서 안 가는 게 낫겠다라는 게 이제 좀 앞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국익을, 외교적 네. 실책이라고 비판하는 쪽이 이제 보수 정당과 이제 보수 성향의 언론들인데, 심지어 이제 전쟁이 더 전면전에 들어가기 직전 단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정무적 판단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아예 뭐 전면적으로 다 불참하기보다는 어쨌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나토 정상회의에 파견을 해서 뭐 지금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가져주는 스탠스라도 보여주고 나토에 방문을 하는 정도로만 일단 이 사안을 정리하고, 대통령은 국내 현안들이 또 산적해 있다 보니까 국내 현안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쨌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향으로 지금 대통령실이 가동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줄 수 있잖아요. 게다가 추가적인 효과는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들의 이런 비판에서도 이거 지금 상황을 봐라, 우리만 안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게다가 또 안 보낸 게 아니지 않느냐, 네네네. 안보실장이 갔다, 이런 좋은 명분이 또 생기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차후에 진짜 필요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는 다른 채널, 다른 루트로도 검토 그럼요. 중이라는 입장이 네. 나왔기 때문에 큰 걱정은 좀 내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익을 먼저 고려해서 굉장히 신중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